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149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또한 보존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 3년이라는 숫자 17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폐업기간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10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11번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한 경우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12번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도 역시 개업공개사 사망 시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13번 권리금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3년 안에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실무교육 강사 될 수 있습니다. 15번 공인중개사 3년 이상 유경험자 실무교육 강사할 수 있습니다. 16번 농지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 원칙이고 예외 5년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 원칙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취소권의 소멸 추인 가능한 날이 3년입니다. 예, 그래서 3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50번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는데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1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할 내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7가지.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있고요. 5번, 5번에 특상태 조건 공검. 그 부동산을 특상태,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도배 상태는 있는데 바닥면의 상태는 없죠. 확인 설명할 때는 바닥면의 상태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환경조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5번이 중요합니다. 권리관계를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단 각 권리자의 주소 증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단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은 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 안 하는 것은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런 것들은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죠.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숙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자, 다음은 153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30일이 아니라 3개월이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죠. 154번에 법인이 해산해서 법인 해산, 개인 사망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사망, 해산하고 없는데 들어볼 사람이 없죠. 죽고 없는데 개인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다. 그래서 사망, 해산의 경우는 청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155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7일 이내 통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7일 이내 X고요. 정보 공개가 7일 이내죠. 자, 그 다음에 156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3개월 X. 운영규정 제정 승인이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7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부운정 1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8번 틀렸고 159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개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업무정지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고집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신청 시 첨부 서류 우리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500개 이상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50개, 500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한 부, 그리고 기능사가 아니고 기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증 500개 이상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용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컴퓨터는 메인 서버인 거래정보사업자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5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죠. 그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